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희성 작가님과 함께하는 반도체 역사, 반도체 이야기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희성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지난 네. 시간에 이제 반도체 미세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열심히 했고 굉장히 공정 난이도가 어려워진다. 라고 하면서 도대체 요즘 얘기하고 있는 그 3나노 핀펫의 새로운 공정 게이트홀 어라운드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모양까지 직접 그리신 그림을 네, 가지고 그렇죠. 좀 배워봤어요. 좀 못 그랬지만. 네, 근데 이해가 확 됐어요. 네. 예,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지. 아니, 곧 까먹을 텐데 뭐 네. 이해되셨길 빌고. 네, 그래서 이제 저가 여기서 설명을 쭉 하고 싶은 건 네, 뭐 이제 결론은 각자 보시는 분들이 내려야겠지만 음. 이 진짜 미세화가 뭐라는 걸 보면서 네, 왜 회사들이 이렇게 어떤 분야에서 몸부림치고 어디서는 갈리는지,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적으로 어디로 나아가게 될지 이런 거를 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결정에서는 딱 보시면 알지만 정답이 없어요. 저는 말했지만 TSMC는 본인들 3나노급까지도 핀펫 할 수 있었고, 네, 사실 할 수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질러봤겠죠 안에서. 이것저것 정보 보고 뭐 51%, 49%고 51%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인텔도 본인들 4나노급까지는 핀펫 가기로 했고, 삼성전자는 선제적으로 게이트 오러라운드 해보기로 했고. 그렇죠. 근데 수율이 좀 안 나오는 있는 문제가 있고 근데 전 다른 회사들도 게이트 오러라운드 하면 비슷할 것 같아요. 처음 해보는 공정이니까. 예, 그리고 이거 설계에도 어쨌거나 좀 변화가 생길 거라고. 네, 얼마 이상만 성능이 잡혀주면은 모르죠. 이걸로 역전의 실마리가 될지도. 근데 잘 못 만들면 고객이 안 써서 트러블이 생기겠죠. 그렇죠. 결국 성능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성능이라고 그렇죠. 예.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 전성비라는 전성비죠. 거죠. 네, 왜냐하면 어차피 가격은 파운드리가 손해 보려고 하면 줄여도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예를 들면은 새로운 3나노급을 했는데 전력대 성능비가 AP가 예를 들면은 빽했어요. 옛날로. 그거 실제로 인텔이 14나노에서 10나노 1세대 그 캐논 레이크인데, 네. 그 캐논 레이크가 사실은 그 기록 말살형에 거의 당했는데, 그러니까 인텔이 이런 식으로 원래 움직였어요. 틱톡이라고. 그 처음에는 미세 공정을 넘어가고요. 그러면 그 미세 공정 안에서 설계 한번 혁신하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미세 공정 넘어가고 이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인텔이 한번 같은 설계를 14나노에서 한 다음에 자기들 첫 세대 10나노로 해봤어요. 그게 캐논 레이크인데 너무 안 좋아서 이거 성능이. 왜냐하면 진짜로 빽한 거예요. 옛날보다 못한 성능이 나와버리니까 양산을 못한 거죠. 네, 미세 공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미세 공정 가면 다 오케이다 이런 게 아니고, 예. 새 미세 공정을 가려면 원가도 좋아지고 전성비도 좋아지는 그 레시피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자면 5나노에서 네. 전성비를 더 좋게 만들었어. 어떤 식으로든지. 뭐 네. 그게 이제 패키징이 될 수도 있고 뭐도 될 수 있는. 네. 그러면 굳이 3나노를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 실제로 그런 패스를 가는 곳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쓰는 이제 파운드리가 하는 게 다 AP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일부 저전력 디바이스들은 핀으로 안 넘어왔어요. 아예 핀으로 안 넘어가고 대신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곳이 그 저전력 버전, 그 FDSOI라고 하는 거, 그렇게 그 좀 밑에다가 일종의 절연막을 만들어 놓은 트랜지스터 방향으로 스케일링을 타고 가요. 예.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공정도 계속 개선이 있으면 네. 거기서 그 새로 완전히 핀용으로 디자인하는 게 부담스럽거나 하면 안 넘어와요. 실제로. 그런 패스는 존재하고 네. 그렇게 사업하는 곳도 있다. 근데 지금 네. 이렇게 미세 공정으로 가는 이유는 사실은 AP 때문이죠. 네, 그렇죠. 핵심은 AP. 정확하게 전성비가 중요한 물건이 존재한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 뭐 CPU라든가 뭐 서버도 네. 중요하긴 하지만 서버 문제라기보다 요번 거는 진짜 휴대폰을 위한. 아, 그렇죠. 예. 예. 지금 다 그 3나노 이런 거 다 그쪽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네. 이제 여기에 갑자기 인텔이 끼어들면서 예. 이제 그런 시장을 TSMC HPC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네. 그쪽이 갑자기 최첨단 공정으로 딱 다가왔죠. 원래는 항상 이런 그 무언의 규칙은 있었어요. 최첨단 미세 공정을 하면 파운드리는 AP부터 해요. AP는 칩이 작고 그 고성능을 안 내도 되니까 그걸로 이제 수율과 노하우를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개수도 많이 팔리고. 그럼 그 네. 뒤에 엔비디아나 AMD 같은 곳이 GPU나 CPU를 맡겨서 네. 고성능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마켓 경쟁에 밀리고 있던 인텔이 최첨단 공정에 갑자기 CPU 들고 오면서 뭐가 좀 이렇게 흐트러진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왜 AP가 그렇게 앞서갔느냐? 네. 전성비가 중요하니까. 그렇지. 이거는 기술은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그 배터리 밀도가 잘 발전 안 하니까 반도체가 떠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 그렇게. 예를 들면 제가 미세 공정을 못 넘어가는데 네. 매해 그 스마트폰 배터리 밀도 2배씩 늘어나 봐요. 음. 그러면 이 정도로 AP가 중요하진 않을 거요. 예를 들자면 네. 그 화면 끄지도 않고 계속 킨 그러니까, 상태로 예. 들고 다닐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예를 되고 들자면. 예를 들면 얘가 좀 백그라운드 많이 돌면 어때 배터리 많은데. 음. 그러니까 자동차 그 주행에 쓰는 몇몇 반도체들은 다 옛날 65나노, 90나노 붙어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게 가진 그 거대한 파워랑 음. 주행에 쓰는 파워를 봤을 때 네. 반도체 그 센서류에 들어가는 전력이 중요하겠느냐 이거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잘 안 넘어온 거죠. 음. 이제 최근 테슬라 같은 곳이 자체 칩을 만든 거의 의의는 연산력 자체가 중요한 칩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지. 네. 오토파일럿 이런 거 하려고. 네. 그러니까 전성비 칩이 이제 자동차로 몰려 들어가는 뚝이 뚫린 거죠 여기서. 네. 그렇게 지켜보면 돼요. 음. 어쨌거나 우리가 그 밀도를 올리는 GAA 같은 얘기를 했는데 음. 이제 반도체 회사들은 정확히 제조 회사들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설계 회사랑 협업해서도 밀도를 많이 줄이려고 해요. 설계를 잘해야 밀도가 쉽게 줄어들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타협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손만 키워줘 했는데 그걸 잘해. 그런 애들이 있으면 그런 거죠. 예, 정확해요. 그림을 봐볼게요. 네. 원래 트랜지스터를 컨트롤하려면 쉽게 말하면은 게이트 쪽에다가 이렇게 금속을 딱 꽂아갖고 거기로 데이터를 흘려줘야 쉽게 말하면 신호를 줘야 그 자동차 가는 걸 끊었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톨게이트에다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제가 야 차 통과시키지 마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예전에는 그 게이트를 통제하려면 이것도 배선이 붙어야 되잖아요. 네. 어디 있었냐 하면은 그 게이트 바깥쪽에 빈 공간에 있었어요. 이 그림 보면 기역자로 좀 밖에 나가 있죠. 이거 위에서 보면은 면적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 도로가 보이고 그 배선이 기역자로 꺾여 나가 있으니까 바깥쪽으로 보이겠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붙이기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게이트가 있다 그러면 게이트 컨트롤이 여기 옆에 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위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면 될까? 뭐 신발장을 그냥 천장에 붙여버린 그런 느낌인 거죠. 공간을 아끼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평면이었다가 뾰족하게 했다 위로 쌓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하지 않던 그런 그 형상 변경들을 통해서 네. 모양을 계속 바꿔요. 네. 이제 근데 그러면 이 모양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어떻게 검사합니까? 이게 만들다 보면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런 거 검사하는 것도 다 기술이에요. 검사 장비가 따로 있는 예, 거죠. 다 있고 그 중간 과정에서 웨이퍼 따서 잘라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안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돌아는 가는데 이런 모양을 했더니 그 트랜지스터 전류 특성이 나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 마냥 공짜는 아닌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밀도를 높여가려고 해요. 네.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요런 류의 기술들도 인텔 10나노 할 때 엄청 많이 쑤셔 넣다가 그러니까 2800 스케일링을 하겠다고 공언한 거겠죠. 이제 거기서 그 리스크가 확 터졌을 거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 수많은 기술들인데 이 중에 몇 개 뻥 나면은 이제 제조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런 거 하면 뭐 밀도가 10몇 프로씩 하겠죠. 제가 알기로 삼성은 이거 아마 올해 양산되는 곳에나 적용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게이트 위로 배선 옮기면 밀도 높아지는 건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당연히 밀도 높아지면 당연하잖아요. 이거. 예. 근데 한 번에 하긴 힘들다고 판단하니까 안 했겠죠. 인텔은 거 한 번에 막 한 거고 그때. 네. 그러다가 이제 뻐그라지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지연 터지고 그래서 인텔 같은 이제 사파이어 레피드도 못 준다고 하고. 예, 뭐 이제야 네. 양산으로 온 거잖아요. 2년 전부터 있었잖아요. 그 인텔 7나노라고 하는데 그거 10나노거든요. 제가 말한. 다 그 네. 후손들이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밀도를 높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되게 잠깐 앞에서 말했는데 금속 배선 쪽도 문제가 많아요. 사실 앞에서 소자 보면 소자는 위로 쌓아 올리면 또 소자층 밀도는 높아져요. 네. 근데 이게 금속 배선은 생각보다 좀 안 줄어들어요 요즘. 그래서 요 금속 쪽도 되게 문제가 많은데 그 아까 말했던 인텔 코발트죠. 인텔이 그래서 코발트를 쓰려고 했는데 실패하기도 했고 한참 실패하다 결국 성공하긴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새 머터리얼을 찾기도 하고요. 지금은 그 설계 툴을 이용해 갖고 그 어려운 금속 배선들을 좀 여기저기 퍼트리는 그런 식의 노력도 많이 해요. 네. 인텔이 한 4, 5년 텄는데 예. 이제는 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테리어 요번에 발표한 건 되게 자신감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물건은 나올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과거의 상처 중 하나인 장비 부족이 발목을 잡겠죠. 뭐 열심히 돌아다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거기도. 네. 그래서 보면은 다 요런 게 그래요. 이게 모든 마켓이 네. 예, 비슷한데 고객이 점점 뭔가를 해야 돼요. 이 첨단 제조는 너무 어려워요. 말씀드렸지만 금속 배선은 스케일링이 되게 안 돼요. 밀도가 잘 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금속과 금속 사이가 10이었는데 뭐 9, 8, 7.5 이렇게밖에 안 줄어들잖아요. 그 금속끼리 배선이 그 간격이 안 줄어드니까 그냥 여기저기 좀 골고루 씁시다 이런 식으로도 최적화를 하는 거예요. 그 설계가 해야죠 그거는. 그래서 점점 파트너십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설계 역량이 거의 이제 직접 제조하는 데까지 관여하고 또 제조 역량도 설계에 관여 서로 관여하는 상황들이 네,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수율이 그 설계의 영향도 받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그림 그려서 이렇게 아 요거 똑같이 그림 색깔 이렇게 그쵸, 칠해주세요 하고 보내면 스케치해서 보내주면 알아서 딱딱딱딱 했는데 이렇게 하려면 색깔 그렇게 칠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런 뭐 거예요. 이런 거죠. 예. 이제 이렇게 여기 금속 빡빡하면 원하는 대로 안 될 텐데 이런 거죠. 음. 근데 그 실력도 회사마다 좀씩 다르잖아요. 그러겠죠. 그게 일찍 알면 좋다고요. 서로. 네. 그래서 그 파트너십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제조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설계회사도 제조 어려운 거 아니까 아 이건 우리가 해결 봐야 되는구나 이걸 아는 거죠. 야, 그럼 현재 있는 구도 하에서의 반도체, 특별히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은 여기서 순위가 갑자기 급변동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는 거네요. 이제 뭘 하냐에 따라 다르죠. 그 신규로 뭐 리스크 5가 이제 뭐 자기네 이렇게 설계 뭐 어쩌저쩌 막 한다고 하지만 새로운 데가 신규로 진입해서 쉽진 하기에는 않죠. 되게 어려워지는 거네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옛날 엔비디아처럼 안 되던 게 되는 상태로 들어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설계팀이고 뭐고 좀 다 허약한데 지금 시장이 원하는 어떤 칩의 성능이랑 지금 시장이 제공할 수 있는 칩의 성능이 너무 괴리가 커서 네. 예를 들면 그 리스크 5 기반 칩이 한 3세대 전 공정 뭐 16나노 이런 걸로 제조를 했어요. 그럼에도 특정 분야에서 퀄컴 AP보다 잘한다. 그런 식이면은 찬스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것저것 해갖고 기존 설계로는 뭔 짓을 해도 안 되는 걸 뚫고 들어가야 그 다음 단계 있는 거죠. 그렇지. 네, 네. 그러니까 어설프게 예를 들면 지금 갑자기 누군가가 돈이 많아오고 심지어 일론 머스크가 우리 AP 할 거야. 바로 내년에 끝난다고 봐야죠 이건. 아무도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고작 10% 15% 좋아봤자 소용없어요. 좋으려면은 모든 분야에서 안 좋아도 되니까 특정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좋아야죠. 네. 이제 이런 문제들은 그리고 디램과 낸드도 다 비슷하게 겪고 있어요. 그래요? 사실은. 이제 이유는 다 다르죠. 예를 들면 디램은 이것도 옛날 즐겁던 시절에는 그 어떤 숫자를 저장하려고 하면 전자의 개수가 한 10,000개 필요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5,000개만 있어도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크기가 그냥 뻑뻑 줄어들겠죠. 네네.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필요한 전자 개수가 이제 잘 안 줄어. 오. 그러니까 예전에 뭐 2분의 1씩 줄었는데 나중에 한 20%밖에 안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전자는 담아놔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위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저장 공간이 위로 계속 올라가요. 캐퍼시티 같은 것도 네, 계속 캐퍼시터. 그러니까 캐패시터 모양이 계속 그 만들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폭은 줄였는데 전체 쉽게 말하면 제가 컵이 있는데 예전엔 컵의 크기를 반씩 줄여도 됐어요. 근데 이제 컵의 크기 20%밖에 못 줄이는데 제가 원가를 줄이려면 전체 면적 40% 줄여야 돼요. 그럼 컵을 길쭉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옛날에 넓은 대접에 먹다가 컵에 먹다가 그렇죠. 대령 그 빨대 같은 컵에 먹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예. 빨대 같은 컵에 먹는데 먹을 만큼 다 먹어야 돼. 그렇죠. 예. 한 입 배부르려면 그렇죠. 예. 최소한 그 양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모금을 축이려면은 뭐 저기 종이컵 반 컵 정도가 있는데 그걸 빨대 같은 컵으로 해가지고 종이컵 반 컵의 양을 먹으려면 정말 길어져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디램 같은 거는 그 전자현미경 사진 뭐 디램이구나를 거의 바로 알 수 있어요. 아주 희한하게 생겨서. 네.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거는 조금은 스마트하게 이 문제를 벗어났어요. 이제 계속 소자 크기를 줄이는데 낸드 플래시의 문제는 크기에 따라서 소자 특성이 너무 안 좋아진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소자 크기 줄이는 걸 포기하고 네. 파기 시작했죠. 이제 문제는 뭐냐? 얼마나 깊이 팔 수 있느냐. 한계가 있잖아요.
그것도 정확하게는 뭐 팔려면 여러 번 나눠서 계속 파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도저히 특성도 안 나오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는 있죠. 야, 점점 지금 끝판을 향해 가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서 이 공정에서 새로운 혁신이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사실 쉽지 않아 보여요 저는. 이게 지금 방법론들 자체도 잘 갖춰져 있고 디램이 이렇게 그 힘들게 해왔음에도 돌아가는 이유는 디램이라는 물건의 특성이 굉장히 좋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디램 되게 이상적이거든요. 리프레시 빼면은 거의 이론에 가까운 형태로 동작을 해요. 디램은 수명도 거의 무한하고 CPU가 원하는 만큼 접근해도 망가지지 않고요. 근데 다른 형태의 메모리들은 다 어딘가 단점이 있고 빵꾸가 있었어요. 수명이 있다든지 속도가 느리다든지 뭐 어쨌거나 그래서 낸드 같은 것도요 점점 이제 고객이랑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가요. 디램은 모바일 디램에서 고객과 관계를 좀씩 만들었는데 예. 낸드는 이제 쉽게 말하면 SSD들을 보면요 그 서버용 SSD는 리드 인텐시브랑 읽기 위주로 하는 거 그리고 MW라고 읽기 쓰기 다 자주 하는 SSD가 용도가 나뉘어 있어요 보면. 네. 그러니까 얼마 이상은 그 소자적 특성을 개선 못하니까 고객에 맞춰서 제품을 나눠서 팔아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점점 더 커져요. 나중에 아예 그 스토리지 회사용으로 기존 SSD에는 도저히 쓸 수 없는 것도 막 들어가고 그런 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기술 발전이 힘들어지니까 고객과 릴레이션 개선해서 선택과 집중하는 거죠. 그럼 이거 개인적으로 하면 이거는 뭐 답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럼 공정이 어려워지면 경쟁이 치열해지는 겁니까? 경쟁이 안 치열해지는 겁니까? 이제 뭐 언제나 경쟁은 치열했어요 사실. 예. 근데 그 경쟁의 저변이 지금까지 예를 들면 뭐 파운드리 메모리는 정말 예전에는 빨리 미세화하는 거였다고 하면은 이제는 점점 좀 선택과 집중 문제로 오고 있어요.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마치 일본 타자들은 긴 빨대컵을 만들어야 되니까 정글을 헤치고 가는 거라 속도가 날 수가 없는데 그렇죠. 뒤에서 쫓아오는 애들은 얘네들이 지금 정글 가는 애들이 만들어 놓은 고속도로 또는 도로 최소한 최근까지는 이제 비포장까지 다 만들어 놓은 데를 그렇죠. 쫓아오니까 휙휙휙휙 쫓아와서 결국 특별히 중국 업체들 그렇죠.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뭐 지금 한 4, 5세대가 늦었다 뭐 이렇게 생각 표현도 하지만 얘들이 저건 쑥쑥쑥쑥 장비만 있으면 따라가 뭐 이래가지고 장비만 획득을 하면 쭉쭉쭉 따라와가지고 어느 순간에 또 그 LCD 패널처럼 덤핑을 빵 쳐가지고 그러니까 뭐 매해 기술 이제 새로운 테크를 만들어서 원가가 뭐 10%밖에 안 줄어든다 그러면 그런 문제 생길 수 있죠. 네. 대신 이제 정글을 헤쳐온 사람의 어드밴티지는 이런 시대에 첫 고객을 먼저 잡아놓으면 딱히 떠날 이유가 없어요 고객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고객 관계가 중요해지는 거죠. 네. 예를 들면 TSMC 파운드리 여기가 그 지금 인텔이 미세 공정을 잘해도 갖는 강력한 어드밴티지는 이미 고객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TSMC에 맞춰놓은 수많은 그 칩의 일부분 IP 그리고 뭐 퀄컴, 브로드컴, 미디어텍, 뭐 엔비디아 잔뜩 있는 고객들 그런 고객 베이스 자체가 설계를 잔뜩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장벽들이 있듯이 디램도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곳에 디램이 특정 고객을 잡고 그 고객에 맞는 어떤 특성을 제공했다. 예를 들면 핌 같은 걸 만들어서 그러면 이미 고객은 삼성전자 디램만 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식의 옛날과는 좀 다른 형태의 락인이 있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뭐 짧은 시간에 따라오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짬밥 싸움이라고 다.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방심할 수는 없고 그러면 처음 기술 개발도 늦추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기술 개발 잘해도 그 기술 개발의 코스트는 늘고 리턴은 줄어든다는 거 감안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그걸 통해서 고객이랑 가는 태도는 있어야겠죠. 네. 네. 결국 낸드에서 했던 것들도 낸드란 물건이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으니까 선택과 집중을 시킨 거예요. 예. 이쪽 고객은 요 특성은 필요한데 이 특성은 필요 없으니까 우리 여기 올인해 주자. 네. 그러면 이 고객한테 이쪽으로 올인해 주자. 그렇게 해서 들이미는 거거든요. 네네네. 오늘 또 네. 미세화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누어 보았고 중간중간에 이 미세화 공정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한 생각 그리고 미세화 공정이 진행될 때 후발 업체들하고의 관계 그리고 선발 업체들의 위치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네. 좋은 강의 해주신 우리 정윤성 작가님께 대단히 감사하고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